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정은 어차피 와야 될 일이고 현재 시장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선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어제 시장을 간단히 알아보고 3분기 실적 발표와 주요 뉴스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5%대를 유지했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갑자기 1.6% 이상으로 상승하며 나스닥이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계속 지속되면서 채권 금리도 상승하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16일에 예정된 소매 판매 지표와 산업 생산 지표들이나 월마트, 홈디포, 엔비디아, 어플라이드 등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듯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기술주들은 소폭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페북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페이팔이 2%나 올라줬습니다. 페북은 저점에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페이팔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소식에 오늘도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실적 우려에 1.2%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보잉은 크게 상승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에어라인이 보잉 주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모터스 3분기 실적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21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후에 발표했는데 5% 급등하다가 현재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시드의 이번 3분기 예약이 총 13,000건이라고 합니다. 13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 말 이후 예약은 17,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8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3분기에는 5억 2천만 달러의 순손실이 났고 올해 첫 9개월 동안 총 15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시드 CEO는 이번 분기에 우리는 고객에게 차량 인도를 성공적으로 시작했으며 애리조나에 있는 제조시설의 용량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 출시에 앞서 새로운 영업점 및 서비스 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실제로 3분기 말에 미국 주요 지역에 13개의 영업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바로 생산 능력 확장입니다. 현재 애리조나 공장은 연간 34,000대 차량을 생산할 정도로 생산 능력을 올릴 것이며 2023년 말까지 공장을 추가로 확장하여 9만 대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는 캐나다, 2022년에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 2023년에는 중국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업점을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연간 2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망 및 물류 이슈가 심해지면 이러한 목표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루시드 에어를 만들어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결국 루시드도 더 큰 전기차 회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아무리 차를 팔고 싶어도 생산할 수가 없으니 급격한 발전이 힘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기가 팩토리를 짓고 생산하는 테슬라가 대단하긴 하네요. 전기차 대량 생산의 시작을 알린 기업입니다. 또한 루시드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어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 루시드 에어가 모터 트렌드가 선정한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테슬라 모델 S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모터 트렌드상은 새 모델에게만 주어지는 상입니다. 결승에서 경쟁한 차종들은 포르쉐 타이칸,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EQS, 토요타 GR, 혼다 시빅, 현대 엘란트라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루시드를 뽑은 이유로 루시드 에어의 범위와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부 버전의 자동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20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실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그 다음은 데니머 사이언티픽 3분기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린 친환경 플라스틱 대표회사입니다. 장후에 발표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니 좋은 실적은 아닌 듯합니다. EPS 같은 경우 예측치보다 높은 흑자로 나왔으며 매출은 약 8% 정도 어닝미스가 났습니다. 저번 분기보다 매출과 EPS 모두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공급망 이슈를 말했습니다. 데니머 측에서는 조지아주 베인브리지에 있는 회사의 개발시설 착공이 가속화되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연간 자본 지출이 늘을 것으로 봤습니다. 연간 자본 지출이 2억에서 2억 1천만 달러로 될 것이며 2022년 2분기부터 이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9월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쉐브론과 기술 개발 제휴를 맺는 등 계속해서 친환경 개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니모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리진 매터리얼즈와 퓨어사이클입니다. 오리진 매터리얼즈는 분석 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같이 소개해드린 퓨어사이클은 저점을 깨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플라스틱 분야는 미래에는 모두 빅테크 기업이나 제조기업들이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부분 아직 큰 매출이 없고 미래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더 하락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분야에 투자하시려면 회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어쨌든 데니모의 실적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현재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더 높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인 에이브포인트입니다. 어제 장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 올린 주가를 전부 떨어뜨리며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물론 더 크게 하락했지만 많이 끌어올려서 10%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억 6,230만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에이브포인트 CEO는 사스 및 데이터 관리 플랫폼에서 매출이 5,400만 달러, 구독 매출이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11분기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최대 5,840만 달러로 시장 예측치인 5,72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1년 총 매출은 1억 9,440만 달러에서 1억 9,640만 달러로 이전 가이던스를 상향해서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1억 9,390만 달러로 이 또한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도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가이던스도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가 높길래 이렇게 하락하는지 의문이네요. 에이브 포인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 시장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에이브 포인트가 커질 확률이 높으며 2022년까지 33빌리언 달러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6.5빌리언 달러 정도의 시장만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단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8달러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변함없는 듯하나 현재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해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평가한 내년 타겟 주가는 14.9달러로 지금보다 79% 상승 가능합니다. 또한 시티그룹을 빼고는 전부 강한 매수 투자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달러 중반에 CEO와 설립자가 자사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것도 호재로 보입니다. 아직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 듯하나 주가가 빠져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과 거기에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에이브 포인트를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하는데 에이브 포인트가 하락하여 기회비용이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리밸런싱 후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그 다음은 소파이 소식입니다. 여러가지 소식이 있는데 일단 가장 최근 발표한 2차 오퍼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차 오퍼링은 주식수가 더 늘어나지 않는 비희석 오퍼링입니다. 보니까 소프트뱅크와 실버레이크를 포함한 기존 소파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5천만 주를 파는 것 같습니다. 5천만 주면 소파이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약 6%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렇게 큰 악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기존 투자자들이 매도한다는 소식 때문에 조금 하락한 게 아닐 듯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근 상승에 비해서는 큰 하락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영상으로 소파이 1차 오퍼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6년 만기인 전환사채를 750밀리언 달러 발행하기로 한 뉴스입니다. 그 당시 제가 분석해 드렸을 때 만기 기간이 아주 오래 남았고 최근 정식 은행이 되기 위해 GPB에 75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소파이가 정식 은행이 되기 위해 자본을 모집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파이가 정식 은행 승인만 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큰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최근에 두 개 기관에서 소파이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11월 12일에는 제프리에서 24에서 26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고 11월 15일에는 미즈호에서 소파이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소파이의 실적이 곧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는 듯합니다. 아직 현재 주가에 비해서 상승 여력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파이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루시드 모터스, 에어비앤비, 코인베이스, 소파이, 업스타트가 신규로 지수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지수에 편입되면서 많은 물량이 추가로 들어올 듯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수에서 퇴출당하는 종목은 로얄골드나 스타우드, 틸레이 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산업만 봐도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커질 것이며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리드 파워 합병할 스펙 DCRC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8%가 오르며 상승했는데요. 솔리드 파워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급등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드 파워 합병 날짜가 다가와서 변동성이 큰 듯합니다. 12월 7일이 합병 투표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운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이 SEC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마일스톤에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21년 올해 2A와 20A 실리콘 전기세를 생산 라인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된 타입은 아니고 테스트용이지만 테스트용 배터리를 생산해 가면서 퀀텀스케이프처럼 실제 자동차 회사들과 함께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솔리드 파워에는 BMW와 포드가 직접 투자 중이고 BMW는 2016년부터 포드는 2018년부터 투자 중입니다. 현대기아도 투자했으며 특히나 최근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현재 전고체 배터리 회사들 중 가장 양산이 빠를 것으로 보이는 회사는 퀀텀스케이프와 파나소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양산 예정입니다. 솔리드 파워는 이 자료에서 2030년으로 나와 있으나 어제 발표된 로드맵을 다시 보면 2026년에는 실리콘 배터리를 시작으로 2027년 말에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된 계획보다 4년 정도 앞당겨서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솔리드 파워의 로드맵과 합병 투표가 다가온다는 기대감에 어제 주가가 급등한 것 같습니다. 솔리드 파워의 경쟁업체인 퀀텀스케이프입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타며 40달러를 넘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아니다, 충분히 발전해가고 만들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에 투자하는 듯합니다. 솔리드 파워에 투자하실 분들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계속 급등할 확률이 있지만 상장 전후로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10달러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펙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산까지 아직도 5년 이상 남은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아주 큽니다. 아주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만약에 솔리드 파워가 급락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